총선을 앞두고 유세 차량에 부품이 없어지는 등 은평 지역 후보들의 유세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파손되는 흔적은 없어요. 휴즈 박스를 이제 열고 이제 그 안에 휴즈를 뽑았다고 뽑아서 이제 운행 못 하겠다고 이렇게 신고가 된 건데. 양천 갑 후보자 토론회에선 목동 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양천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입니다.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리했습니다. 은평 지역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유세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평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훼손된 선거 벽보가 발견된 곳은 구산동 주택가입니다. 경찰은 7일 오후 2시쯤 은평을 기본소득당 신민주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훼손된 벽보는 경찰이 수사를 위해 수거해 간 상태인데요. 신민주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은 은평을 지역구에 출마한 유일한 여성이자 20대 페미니스트라며 CCTV가 없는 골목 벽보만 훼손된 것으로 봐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가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세 차량의 부품이 파손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은평갑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의 유세 차량이 파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역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홍인정 후보 측은 선거 유세 방해를 목적으로 고의로 차량 부품을 뽑아간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파손되는 흔적은 없어요. 휴즈 박스를 이제 열고 이제 그 안에 휴즈를 뽑았다고 뽑아서 이제 운행 못 하겠다고 이렇게 신고가 된 건데.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탐문 조사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양천갑 후보자 토론회가 LG 헬로비전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의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듯 후보들은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 문제. 도시공학을 전공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와 현역 의원을 제치고 전략공천된 의사와 검사 출신의 미래통합당 송한섭 후보가 벌인 토론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두 후보 모두 목동 아파트 재건축의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황희 후보는 재선을 통해 반드시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1, 2, 3단지 종합하는지 결정됐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남겨두고 있고요. 목동 아파트 재건축은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통과,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 계획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통과되기 전까지 주차장을 확보하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통과된 직후 주차장 확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황희 후보는 그러면서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 50% 이상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에 오히려 정부가 시각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한섭 후보는 규제의 철폐를 강조했습니다. 시장 중심의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저는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재건축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저 송한섭은 아파트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우리 미래통합당과 함께 반재건축 정책을 철폐하고 양천 주민 여러분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송한섭 후보는 특히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안정성 비중을 50%로 높인 것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이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지 않으면은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특구답게 교육 정책에 대한 토론도 활발했습니다. 황희 후보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송한섭 후보는 특목고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격돌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졸업했을 때 지나치는 학벌 중심이라든가 또 대학을 들어갈 때 있어서 입시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공교육이 미래 교육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충해서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마련하고 자사고, 외고, 또 국제고를 존치하고 존치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두 후보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책과 일자리 정책 등을 둘러싸고 활발하게 토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황희는 양천 갑의 모든 어려움을 풀었던 전설을 넘어서 상인에게는 손님이 왕이듯이 저 송환석에게는 양천 주민 여러분이 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 토론회나 집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물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 수 있죠.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어떻게 살펴보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류일환 정책자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21대 총선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나왔던 공약들 얼마나 이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매니페스토 본부가 20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완료율이 46.8%로 절반이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전 국회,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51.2%였는데요. 그보다도 4.4%가 더 낮은 겁니다. 공약을 내용별로 보면요. 전체 공약에서 입법 공약이 15.4%인데 재정 공약이 59%로 나타났습니다. 입법부의 구성원인데 입법 공약은 15%밖에 안 되고 국회의원들한테 예산을 만들 권한이 없는데 재정 공약이 60%에 육박한다.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약을 성격별로 봐도요. 국정 공약이 23.6%인데 지역 공약이 78.7%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아닌데 공약은 지역 공약이 4분의 3을 넘는다. 그러면 나란 일은 누가 챙기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요컨대 정작 해야 할 일, 본연의 역할에 대한 약속보다 자기 권한 범위 밖의 큰돈 들어가는 약속을 훨씬 더 많이 했고요. 임기 내에 그 약속들을 지킨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보니까 더 선거, 투표를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매니페스토 본부가 전문가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책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요. 결과를 보면 서민 살림살이의 질 향상,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실업 및 주거 대책 마련, 세대 계층 등 사회 갈등 완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 의제가 나타났습니다. 예. 국민들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표기하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치권에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국민들의 이런 질문에 동문서답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답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뜩이나 경기도 위축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이런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개발 공약들을 남발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매번 선거 때마다 좀 지적이 됐던 게 오로지 당선되기 위해서 남발하는 공약들,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요. 유권자가 이런 말뿐인 그런 공약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 평소 주장과 선거 때 공약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표를 의식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예산과 실행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경우, 대체로 개발 공약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약속도 대표적으로 안 지켜지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임박해서 급조한 게 느껴지는 공약도 있을 겁니다.
준비 안 된 공약으로 지켜지기도 어렵습니다. 또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공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약을 다시 내놓는 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죠.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숟가락 얹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인 거죠. 예. 또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뭐든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 국회의원이 슈퍼맨이 아닌 이상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러면 이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약들 중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는 프로세스에서 어느 대목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이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게 제시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편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선거 운동이 좀 적극적으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건 사실인데요. 코로나19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정치권의 무책임과 오만함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접촉식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면은 보여주기식의 이미지 캠페인은 어렵겠죠. 하지만 차분하게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선거가 정책 경쟁이 아니라 비례의석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는데요. 정치권의 무책임과 오만함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선거 공약은 국민들이 자기 대신 일할 선출직 공직자를 고용하는 공적 계약입니다. 정당들과 후보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한테 맡겨달라 이런 식으로 백지위임을 국민들한테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겸손하고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선택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요. 공약을 따져보지 않고 투표를 하는 건 계약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거 공보물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고용하는 이 공적 계약이라는 말씀, 꼼꼼하게 공약들을 좀 살피고 따져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21대 총선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바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죠. 비례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성 그리고 청년 등 정치적인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21대 총선에서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하나는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용지입니다. 기존엔 국회의원 정원 300명 가운데 253명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47명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배분해왔습니다.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이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에 연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당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라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300석의 10%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30명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20명이 됩니다. 기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점과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한 거대 양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연동형이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의 100% 적용한다면 준연동형은 50%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인 A당에 이를 다시 적용해보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정원 300명의 10%인 30명에서 50%만 준연동한 15명입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5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한 거대 정당은 기존 비례대표 제도의 이점을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또 한 번 변형합니다. 결국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가운데 최대 30석까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권의 셈법에 따라 수식이 복잡해지고 자매 정당이라 불리는 비례 위성 정당이 난립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언론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각 정당에서 후보자 경선을 진행할 때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 정당과 후보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조금 더 제대로 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여론조사를 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선관위에 등록된 조사기관에서 실시했는지입니다.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조사를 한 결과가 알려진다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기관의 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론조사가 얼마나 믿을만한지 자세히 짚어보려면 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공표할 때 표기하는 12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대부분 유선 또는 무선 전화를 활용하는데 이처럼 전화 조상이 된 사람들이 표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표본은 최소 500명을 넘어야 합니다. 표본이 많아질수록 오차는 줄어들고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응답률은 전화를 받은 사람 중 끝까지 응답해준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표본이 500명이고 응답률이 5%라면 여론조사 전화를 10,000명에게 걸어 이들 중 5%인 500명이 조사에 끝까지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을 경우 조사 협조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본 오차와 신뢰 수준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뢰 수준 95%는 같은 여론조사를 100번 하면 95번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A 후보의 지지율이 40%,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라면 40%에서 3%포인트를 더하거나 뺀 37%에서 43% 사이의 지지율이 100번 중 95번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면 특정 후보가 앞선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기준이나 결과 등록 현황, 위반 관련 조치 현황 등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같은 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 해도 조사 방법과 응답률,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여론조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유권자의 눈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은평구가 관내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의 스마트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은평구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6,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은 도시 대기측정소에서 제공된 대기 측정 정보와 농도를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건데요. 은평구는 현재 연신내 물빛공원과 구산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8곳에 알림 전광판을 설치해 미세먼지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2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